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여행도 그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과 업무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여행지에서 한 달 살기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충청남도 관광마케팅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춘식 충남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인식 우성정보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이신 김경필 모라비아인코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논의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북서부의 최대 휴양 도시인 생말로. 이곳에서는 바다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가 6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양치유센터는 영하 180도에서 몸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냉각 요법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멋진 바다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Donc ici, 80% de nos clients viennent pour du repos et 20% viennent pour des problématiques plus spécifiques. 대서양과 맞닿은 프랑스 북부의 작은 도시인 로스코프. 지난 1899년 이곳에서 바닷물을 이용한 해양요법인 탈라소 테라피가 시작됐습니다. 바닷물과 해조류, 갯벌 등에서 추출한 물질로 치료요법을 만들었습니다. 2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며 지역민에게는 양질의 치유 서비스를, 관광객에게는 최고의 휴양을 제공합니다. We don't change the procedure of our treatments from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프랑스의 해양치유센터들은 관광산업 말고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 해양치유센터에서 개발한 아쿠아토닉 풀은 건강 효능을 인정받아 세계 5개 나라에 수출됐습니다. 또 바다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But marine cosmetic is very popular, not only in France, but abroad also, because people are eager to test new products, and especially natural and marine. 태안군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남면 달산포 해변에 해양치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를 활용한 마사지 등 치유 기능과 함께 바다 휴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백 년 동안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흙인 피트는 태안에서 유일하게 발견됐는데 차별화된 자원으로 산업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유해한 성분을 바탕으로 근육 이완 효과가 큰 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치유 물질도 개발하고 화장품도 개발하고. 태안군은 해양 치유를 시작으로 3년 뒤 안면도에서 국제 원예 치유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숲과 농업 분야를 융합한 치유 산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끝나가면서 관광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행에 대한 인식이나 방식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치유와 관광, 업무와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인식 교수님, 최근에 여행 수요와 트렌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원래 트렌드라고 하면은 물길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했던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 그 물길의 수로죠. 수로가 이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행인데,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혼술, 혼밥 이런 것처럼 개인주의가 가속화가 된 거죠. 그 영향이 그대로 와서 코로나가 끝난 지금의 트렌드라고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이기적인 가성비, 가심비 이런 게 빨리 온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기의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be healthy 해가지고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좀 쉬면서 워라벨, 흔히 있었던 이런 얘기들, 웰빙, 웰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융복합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필 본부장께서는 한국관광공사의 워케이션 컨설팅을 하신 바 있는데요. 최근에 여행 트렌드의 변화 어떻게 관찰하고 계시는지요? 그 융합의 시대입니다. 디지털의 시대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관광이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초개인화, 그다음에 맞춤화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것들이 기업의 문화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여유나 휴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행이나 이제 관광에 쏟을 기회들이 많아져서 과거에는 이제 관광이 하나의 특별한 이벤트였다면 지금 여행이 점점 일상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좀 더 여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는 것 같습니다. 초개인화, 맞춤화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훨씬 더 일상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주목받는 현상이고요. 해외에서는 한국에 또 새로운 기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외 이제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한국의 일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광 콘텐츠화되고 식문화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제 불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인기였는데 지금 치킨이 1등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하는데 한국의 일상들을 소비하려는 이런 외국인의 소비들이 많이 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관광, 여행의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 자, 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관광 산업 그리고 지역 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충남이 과연 어떤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은 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충남 서해안은 서산 가로림만을 시작으로 태안 해양국립공원과 대천 해수욕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천 갯벌까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 녹색 관광 자원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권의 선진국형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와 사계절 해양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보령 원산도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조성, 세계 자연유산 갯벌 보존 및 해양 생태 루트 조성,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해안을 세계적인 국제 해양 레저 관광 벨트로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서해안 외에 백제문화권, 서부내륙권, 도심 권역별로 지역의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관광 자원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은 팀장님께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까지 충남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이 관광 자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김준식 대표이사님, 이 충남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자연, 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충남의 서해안은 그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해서 이제 섬도 많고 만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갯벌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해안과 달리 서해안은 아주 소소한 아름다움, 그런 것이 아기자기한 그런 아름다움 있는 그런 해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라든가 또 천주교라든가 이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 백제권역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문화예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의 관광 자원을 본다면은 생태 관광 자원과 역사 문화 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충남의 인기 관광지 1위부터 10위 중에서 한 6개의 장소가 해안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해안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준식 대표이사님께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6곳이 해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해양 치유나 해양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과제가 필요할지 장희식 교수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3, 4위권 안에 드는 방문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국가에서도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에서 해안 내륙 발전법이라는 거를 30년까지 연장을 해놓고 좀 뭐랄까 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를 보면 국제적인 생태문화 관광 거점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국가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조금 빠졌습니다만 그 원산 안면대교 놨고 그다음에 보령 해저터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위에 영종도 복합지구 있고요, 밑에 새만금이 있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뭐 해양 뭐 정원이라든지 아까 충남에서 얘기한 계획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조금 조심하고 앞서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컨텐츠, 차별에 대한 컨텐츠를 그러니까 시설이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 충남형 충남에 맞는 무슨 내용을 좀 만들어야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김경필 본부장님께서는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유산을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어떠한 노력이 네.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아까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양 자원이 충남이 이제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자료 화면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웰니스 산업을 보면 저희 이제 국내에서는 너무 치료 중시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사실 해외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쪽은 이거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초융합화되든지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웰니스와 와인을 결합한다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제와 결합한다든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해외도 많이 다니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이제 단순한 웰니스, 치료 중심 이런 거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차별화된다고 하면 높은 기대가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형 서비스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충남도나 충남관광재단에서도 이 충남이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먼저 박정은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에서 25년까지 관광 트렌드 분석 전망을 보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워케이션 확산과 웰니스 치유 여행 가속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령, 부여, 예산, 태안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충남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내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체류형 지역관광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관광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4개 시범센터 중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2024년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있었듯이 준공하게 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해양치유 힐링 체험 프로그램과 해양 노르딕 워킹데이를 개최하여 워케이션 연계 프로그램과 접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 프로그램,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과 김경필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 충청남도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관광자원의 마케팅, 상품화에 있어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춘식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대표이사님. 예, 먼저 이제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마리나 산업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크루즈, 그리고 해양 수중 레저, 그리고 해양 치유 산업 이 4가지 분야가 있는데 현재 이제 보령의 원산도에서는 마리나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서핑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안의 달산포 해안에서는 지금 해양 치유 시설을 시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그 해양 레저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유형의 특화된 해양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으셨는데요. 자,
특화된 해양 자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완적인 과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장인식 교수님께 먼저 네, 듣겠습니다. 일단은 계획은 상당히 좋고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하는 거는 이제 그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위쪽 인천, 경기도, 그다음에 밑에 새만금, 그다음에 저도 전남. 아까 그 우리 본부장님, 저 대표이사님께서 섬이 많다, 리아스 씨. 근데 마찬가지로 전남 같은 경우도 섬관광, 그 섬진흥원 뭐 이렇게 해서 박차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보완점이 생기는 거고요. 계획도 계획이지만 빠른 실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그 8번째 했었죠. 작년인가요? 그 환황해권 포럼을 보령에서 크게 머드박람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다른 강원도라든지 경북 같은 데는 동해안과가 있어요. 그렇게 좀 진취적으로 이렇게 계획만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조금 조직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이 나온 집에 하나 예컨대 어렵게 만들었던 충남관광재단이 이제 물론 이제 효율성 면에 조직 관리 면에서 통폐합 같은 걸 하는데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좀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왜 그러냐면 추진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별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케팅 컨설턴트이신 김경필 본부장님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광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측면에서는 워낙 잘하셨어요. 제가 덧붙일 말은 없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관광 컨설팅을 3년 전부터 했는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관광 업계는 이제 잘 만들어 오면 잘 팔릴 거라는 약간 기대를 있는데 요거는 마케팅은 아닙니다. 마케팅의 처음 시작은 고객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이 과거에는 해외에서 이제 의료 관광으로 해서 해외 이제 환자들이 많이 왔거든요. 러시아나 이제 몽골 그때 이제 5, 60대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죠. 그럼 타겟 고객을 5, 60대 남성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타겟을 좀 낮췄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암도 걸리지 않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암이 걸리면 어느 나라 가야 할지 누가 결정 아니면 모바일에 정보 검색이 익숙한 그 딸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 해외 여행이나 여행을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과거엔 저희 아버지가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아들이나 딸들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광 콘텐츠의 고객이 누구며 누가 의사결정한지는 그 디지털 변화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분화한 고객 정의 마케팅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관광 마케팅의 목적은 그곳에 가고 싶다는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행 트렌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여행 트렌드의 밑바탕에 흐르는 시대 정신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면 거기 관광 마케팅에 비결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행자 중심의 관광 마케팅 그리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새로운 전략 이렇게 세 분의 토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충남 관광 자원의 경쟁력과 함께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여행 트렌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워케이션은 말 그대로 워크, 일과 베케이션, 휴가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신조어고요. 제가 2년 전 창업과 함께 워케이션이라는 문화를 소개를 할 때 그 기업의 담당자님들이 저를 쳐다보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를 통한 효율성이라든가 만족도 같은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워케이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과 쉼이라는 거는 저는 일심동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쉼을 통해서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어쨌든 행복,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저는 워케이션의 방식이 아닌가. 여기 대표님이 이런 거 실장님들
거기 날씨 어때요? 로테르담? 아주 좋지 않아요. 출근하고 퇴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워케이션 오신 분들은 그곳에서 받았던 그 영감 때문에 나를 흔드는 계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제주로 출근합니다. 네, 제주도의 워케이션 사례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여행지나 관광지에서 업무와 휴양을 병행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장희식 교수님, 워케이션의 변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워케이션은 뭐 여기 책도 서술하신 전문가도 나와 계시는데요.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률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업원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정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 좀 한적한 곳에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병행한 생산성 향상 수단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워케이션이 여행,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경필 본부장님께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사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워케이션은 이제 구미 서양에서 먼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형태이고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형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형이 일본형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좀 기업이나 지자체 주도형으로 좀 일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10년이 안 된 이제 프로그램들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이제 지방 소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크게 이제 인구 정책을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과거에 생각했거든요. 정주 인구, 그러니까 주소지를 이동하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청년을 보낸다든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일종의 관광입니다. 교류 인구죠. 근데 관광의 이제 약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휴가철, 주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름이라든지 한때 오는 그다음에 그 관광객이 이용하는 어떤 인프라도 지역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맛집만 가기 때문에 지역 식당은 안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좀 체류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주 인구 효과가 없더라도 오래 머물므로 인해서 관광의 효과들이 뭐 정주 인구 효과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2주 이상 머물게 되면 저도 워케이션 하게 되면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병원 같은 걸 가게 되거든요. 2박 3일 뭐 주말 여행 같은 경우는 아파도 병원을 웬만하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 가게 되면 병원이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혹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 인프라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행과 관련된 전략이 이 정주 인구는 아니지만 관계 인구를 통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김경필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김춘식 대표이사님,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또 전략이 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충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워케이션이 지역 인구 감소에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구 소멸 문제로 굉장히 이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안입니다. 일본의 그 오사카 대학에 하지점의 신자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썼는 그 직객도시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시, 우리 군의 인구가 몇 명이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우리 군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 말에 의하면 이제 주민이라는 말보다 우리 지역의 이용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 지역만의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러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또 워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지역의 매력을 연출할 것이냐. 이것은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옴으로써 편안함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여행자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셨는데 오늘 일본 사례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창생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요.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추진된 것이 지금 워케이션과 관련된 마을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케이션을 통해서 워케이션 마을이 생기면 거기에 여행자가 들어오고 여행자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보면 워케이션에 이 지역 청년들이 가서 마을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 또 일자리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김경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사업이라고요. 이쪽이 정주인구 활성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지방 소멸 지역에 이제 그 청년들이 정착할수록 도우는 사업입니다. 근데 많은 청년 사업 중에 상당수가 워케이션 사업을 또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어서 워케이션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에 실제로 서천에는 이제 술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천이 이제 우리 소곡주 요게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곡주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워케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워케이션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 모델이 사실은 저는 되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생각해요. 일본의 지자체들도 워케이션을 처음 하면서 사실은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워케이션 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어떤 워케이션의 거점 장소를 만드는 것이죠. 거점 장소를 만들므로써 이제 고객이 편안하게 거기서 이제 워케이션이나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 서천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의 도움으로 워케이션 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청년마을 중에서도 강릉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발하게 이제 강릉에 관광 지원이 많다 보니까 그 워케이션을 그 호텔과 그 다음에 강릉의 주요 해변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일본의 검증된 모델들이 한국에 점차 들어오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여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을 텐데요. 박정은 팀장님, 충남의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충남이 워케이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유리하고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고 우수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15개 시군의 관광 자원과 특장을 고려해서 서해안권은 해양 레저 중심의 해양치유, 백제문화권은 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치유, 내륙권은 농촌 체험을 기반으로 마을 맞춤형으로, 도시권은 접근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MZ 맞춤형으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장희식 교수님이 보시는 워케이션에 있어서 충남의 경쟁력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계획이지만 이제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실천 의지를 정책 결정자들이 좀 이렇게 뒷받침도 좀 해줘야 되는 건데 다행히 다 아시는 것처럼 관광진흥법에서 일 휴양 연계 관광 산업의 육성이라는 거를 이제 개정을 하려고 그러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원격 근무를 활성화해야 이런 이제 또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 하에서 지금 본부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워케이션이 등장을 하는데 찬스입니다. 그리고 잘했으면 참 좋겠고요. 대신 조금 우려되는 거는 조금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형을 만든다 그런다면 먼저 의료 관광이라는 것도 한번 바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웰니스 관광. 요즘에는 또 의료 웰니스 관광. 이게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다 워케이션이 이제 일본에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하나 이게 이제 트렌드고 유행 추세라고 한다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작년에 44개인가요? 뭐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관광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유형을 참 잘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양형, 산악형. 그래서 우리 충남이 그런 유형을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경쟁력 높은 수단을 하나 취해가지고 좀 좋은 입지에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과소화를 선호하는 그다음에 또 과밀화를 좋아하는 이런 또 이분적인 현상이 뚜렷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마케팅 그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디를 가나 아까도 본부장님이 언급한 것처럼 베이직 니드라는 게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이런 뒷받침이 안 따라가 준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집중을 잘 하면 우리 충남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워케이션 시범 사업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지 김춘식 대표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우리 재단에서 보령, 태안, 예산, 부여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워케이션 충남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좋은 숙박 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업무 공간을 완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 이 3가지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경필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충남형 워케이션 시범 사업의 경쟁력, 차별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워케이션에 대한 오해가 좀 많거든요. 워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을 해보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충남이 어떻게 적용할지를 중요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워케이션을 이제 접하게 된 것은 이제 관광공사 워케이션 국내 활성화 정책 그 수립 전략을 수립할 텐데 당시에 제가 이제 지자체 관광 담당자 분들께 저희 이제 컨설턴트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워케이션의 이제 현황과 진단 2년 전이거든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제가 관광 담당자 워케이션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워케이션 모르는 분이 없지만 당시에는 워케이션을 관광을 책임지는 담당자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지금도 워케이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챗 GPT가 유행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챗 GPT는 어떻게 하는 게 워케이션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서는 제 흥미로웠는데 워케이션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확한 답변인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워케이션은 누가 정의하냐면 지자체 내 관광 담당자가 아니라 아까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고객이 정의를 합니다. 고객의 마음. 그러면은 워케이션을 돈을 내는 워케이션을 가고 싶은 사람은 직원이지만 워케이션의 의사결정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하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이걸 왜 보내냐면 일하려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머릿속에는 관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근무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워케이션이 그 기업에도 오해가 있어서 하나의 그냥 복지 MT식으로 해서 그냥 가서 뭐 일에 대한 욕구들이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400명 워케이션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냐면 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8시간, 10시간 근무한 분도 15%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워케이션이 저는 이렇게까지 바로 정착될지 몰랐거든요. 초창기에는 일하는 시간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 이미 정착화돼서 일하는 형태로 정착화돼 있습니다. 이 타겟이 중심 타겟입니다. 그래서 그 워케이션 브로셔나 마케팅을 했을 때
이 의사결정자, 사장님이나 보통 기업에서는 주체가 의사결정하거든요. 대표이사 경영진하고 그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합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챗 GPT에서 얘기한 건 일을 안전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워케이션 그 장소를 선정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기준이 우리가 아는 흔히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 잘 휴양하고 관광하고 이럴 수 있느냐를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인프라는 뭐냐면 아까 일본의 사례,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워케이션 센터, 공유 오피스라고 얘기해요. 아까 자료화면에서 보셨지만 자료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유 오피스 장소를 보고서 기업이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대기업들도 많이 이제 워케이션을 준비하고 제가 인사 담당자하고 만나고 보면 뭐냐면 그 워케이션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보안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공간이 없다는 것이 그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려면 한 20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해외에서는 기워커라 그래서 간이 융합하고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이제 발전돼 있는데 아직 대기업은 보안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보안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가장 없고 제가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워케이션 컨설팅을 할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과제를 많이 요청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관광 쪽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관광 어떤 인프라들을 해결하는 노력인데 요렇게 했다면 자칫하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지금 한국에서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많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성공 요인들이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명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구축된 데들이 워케이션으로 장소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을 하기 위해 가는 여행이라는 맥락에서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워케이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본질이죠. 원격 근무를 하려면은 거기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가. 일단은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종업원이나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좀 사무환경, 쾌적함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더더욱 세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거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너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과신한다든지 이런 걸 좀 지향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지금 생각해 본 건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먼저 원격 근무를 한번 해보는 그게 진짜 충남형일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해서 원격 근무 아이디어도 내고 생산성 내고 그거보다 더 좋은 홍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만들어 놓고 그냥 서울 수도권에서 오세요 이러는 공급자 중심보다는 아까 마케팅 얘기도 하셨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막상 해보니까 우리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 그다음에 아까 저기 두 분 말씀 중에 이거를 좀 응용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현 정부의 아주 좀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창안자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청년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 범위, 응용 범위를 좀 넓힌다 그러면 그냥 워케이션이라는 그 본질적인 그 자리매김도 중요하지만 좀 뭐랄까 확산,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충남형 워케이션의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네,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워케이션이라는 것이 일과 휴가의 합성어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의 방점이 있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광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워케이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심하고 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마련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충남도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워케이션에 이어서 충남도의 관광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 체류형 관광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박정은 팀장님. 네. 먼저 좀 전에 장희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는 저희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저희도 시범으로 이제 추진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남에는 관광-숙박업이나 펜션업, 한옥체험업 등 200여 개의 우수한 숙박 인프라가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관광시장에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침체되었던 숙박업체에서 리모델링이나 환경 정비를 통해서 관광 수요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에서는 어케이션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인프라 조성 사업을 통해서 숙박시설의 업무 조성 공간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정비를 이렇게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류형 관광객, 오래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정책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표이사님,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충남 관광의 가장 취약점이 이제 서체 가는 관광객이 많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충남에 오시는 관광객의 80%는 당일 갑니다. 그리고 이제 20%가 이제 체류하는데 그것도 4분의 3은 1박 정도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예를 들어 보면 최소한 2박 3일 또는 보통 한 3박 4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체류 관광객을 늘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을 위해서는 그럼 왜 충남은 체류 관광객이 적느냐 하는 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에서 가깝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기본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그 독특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역점을 두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시대에 충남이 그 중심이 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장희식 교수님과 김경필 본부장님께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희식 교수님. 2024년을 목표로 우리 충청권의 특별 지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동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광역 사회 문화분과도 이제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나오나요? 화의부덕이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 친절, 미소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만의 충남형 보니까 여행의 가치와 충남의 품격을 하겠다는 모토를 너무 가슴 설레이는 모토를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꼭 실현했으면 좋겠고요. 예컨대 그것도 혼자보다도요. 요즘은 이제 학령 인구도 적어지고 그래서 대학도 교육부도 이제 아마 정책을 바꿀 것 같은데 관학 협력,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기존 시설이 있습니다. 뭐 경남 같은 경우는 워케이션 예를 들면 농어촌 체험마을, 어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워케이션으로 이렇게 조금 레벨업 상향시키는 이런 좀 지혜.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거를 창출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같이 영역을 좀 앞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끝맺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필 본부장님. 네.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충남이 가진 관광 자원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관광이 점점 세분화되고 디지털되면서 맞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의 각각의 니즈들이 조금 달라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체류형 관광 얘기했지만 저희가 워케이션 연구할 때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워케이션 관광 프로그램 중에 뭐 서핑이라든지 뭐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프로그램을 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를 못했어요. 근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체류형 관광이나 워케이션 관광의 관광 콘텐츠는 좀 니즈가 다릅니다. 오히려 워케이션에는 야간 관광이 훨씬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류형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2박 3일 같은 거면은 유명 관광지 위주나 맛집 위주의 관광을 하게 되는데 보통 체류형 4박 5일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돈 문제 때문에 비싼 데만 가지 못하거든요. 좀 더 훨씬 더 일상화되고 그다음에 일상화된 콘텐츠들이 좀 정서적인 힐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남에 다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의 그 수요와 맞춰서 제안을 한다면 충남이 앞으로 새롭게 또 발전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업무, 휴양, 레저가 결합된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여행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시각에서 우리 지역의 유산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